이제부터는 그러면 어디가 마지막까지 밤새 눈을 뗄 수 없는 격전지인지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전국 254지역구 가운데 이번 총선에 122곳이 수도권입니다. 여기가 핵심 격전지, 전쟁터가 될 텐데 먼저 한강벨트부터 보겠습니다. 마포을, 중성동을, 중성동갑, 광진을, 그리고 영등포갑, 여야 대진표들, 아무래도 저희 뉴스탑10 여러 언론들 포함해서 가장 지역구의 민심, 추이를 많이 살펴본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여기를 이기면 우리가 총선을 다 이긴다는 평가를 받는 그곳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낙선한 이후에 용산으로 이사 갔다가 선거를 앞두고 온 그 변하는 마음, 이 지역에 상업 벨트를 확대해서 용적률을 올리고 고층 건물도 올리고 발전에 도움이 된다. 동작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동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뜬금없는 후보가 왔고요. 빠르게 돌아가는 내부순환 급행철도가 필요하고요. 흑석에서 강남까지 6분, 흑석에서 신촌까지도 6, 7분이면 갈 수 있는. 전국적으로 여러 한 60여 군데의 박빙세가 있는데 동작에서의 그 승리가 타 지역의 성패에 밀접하게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동작 주민들께서 동작과 대한민국을 정말 살리는 선거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동작, 나경원 대 류사명, 여기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요. 마치 개항을 못지않게. 다음 화면을 보면요. 소정숙 장님, 특히 이제 경찰 출신과 판사 출신 이런 어떤 본인의 과거 이력을 떠나서 여기가 원래 민주당 초선의 이수진 의원의 지역구였는데 여러 공천 과정의 우여곡절 끝에 류사명 의원이 전략 공천이 됐고 나경원 의원과의 판세 전쟁, 특히 이재명 대표가 많이 차릴 정도로 동작을에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저 지역을 거의 8번 방문을 했죠. 그 정도로 사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가 특정 후보 지역구를 한 8번을 방문한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그 지역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동작을이 저렇게 격전지가 되고 저렇게 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가 관심을 갖는 지역이 됐느냐. 저게 나경원 후보가 저기에서 이제 한 재선을 했죠. 그래서 저 동작을 지역 자체가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그 지역에 있고 한강벨트의 중심 고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동작을에서의 승리가 곧 한강 벨트에서의 승리를 이끈다, 이런 판단을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강남과 강북으로 바람 자체를 연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동작을 공색을 펼친 거고, 또 이제 유삼영 후보가 어쨌든 경찰 출신으로 이른바 정권 심판의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그 부각을 시키면서 저 지역을 좀 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수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유삼영 후보를 저곳에 공천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에서 이제 패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공천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뒷말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반드시 내가 좀 유상영 후보는 당선시켜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 이런 한 3가지 측면에서 좀 이 동작을 집중적으로 좀 이재명 대표가 유삼영 후보를 지원한 것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여기 동작을에 가서 동작을의 여야 대표들이 지원 주세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도 한번 듣고 올까요? 나경원 후보가 이 정권 출범에 큰 역할을 했고 이 정권의 주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난 2년간의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경원 후보께서는 개항을 후보 이재명이 왜 자꾸 동작이 오냐고 불만이신 것 같긴 하던데, 그러나 여러분, 지역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이, 이 나라 운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딱 12시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12척의 배로 정말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일의 12시간으로 나경원과 장진영과 함께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여러분, 내일이 지나면 정말 기회가 없을 겁니다. 내일이 지나서 조국 같은 사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라를 바꾸고 나라를 망치면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는 거리로 나서야 할 겁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질 거예요. 뭐 동작을 얘기가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가 무려 7차례나 동작을 찾았다면 뭐 본인 재판 오고하는 과중에 중간달에 있기도 했기 때문이지만 서영주 부대변인, 네. 한동훈 위원장은 수원을 무려 처음부터 따지면 8차례나 방문했다. 이 의미도 간단치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숙제는 정권 심판의 전체적인 민심 자체를 끄지 못했다는 거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수원에 공을 들였겠습니까? 탈환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본인들의 지역이 없잖아요. 수원 전체 5개 지역구가 다 민주당이죠. 여기를 무너뜨리면 경기도의 중심을 흔들 수 있다라는 전략적인 상황에서 이제 8차례 방문을 했다고 저는 분석이 되고요. 탈환이겠죠. 동작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도 이제 쭉 나와 있지만 동작을부터 시작해서 마포가 뭐 중성동, 광진 다 여기가 민주당 현역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가 여기는 탈환하는 데가 아니라 지킬 곳이에요. 특히나 동작을 같은 경우는 나경원 후보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에서의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는 저희 현역 의원을 교체를 해서 새로운 인재 영입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동작을 해서의 어떤 정치적인 실험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여기를 나름대로의 꼭 지켜야 되겠다는 어떤 의미를 두신 것 같은데 예. 저는 동작을이 한강벨트의 저는 어떤 기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늘 빼먹고 있는 게요. 용산입니다. 예. 21대 때 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이 의석을 얻었을 때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용산을 한강벨트에서 유일하게 얻었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이 있는 것이 용산이고요. 민주당은 용산을 뺐으면 한강벨트를 다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용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심장부고 중심부고 전역 의원이 국민의힘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용산이 지금 박빙으로 붙어서 가장 격전지로서 부각이 될 공산이 크고요. 동작을은 그냥 본인이 영입한 인재 부분들을 런칭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책임감 의미에서 여러 차례 방문한 것이지 저는 동작을이 어떤 한강벨트의 중심적인 격전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용산도 재대결이잖아요. 권영세 대 강태웅. 이 그렇습니다. 용산에 대한 얘기도 아마 저희 밤사이 저희 나의 선택 1, 2, 3, 4부 중에 분명히 나올 기회가 있을 거고요. 한강벨트 대 서울 중성동갑 여기도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 보겠습니다. 책상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것과는 또 현장은 다르다. 그런 성과를 냈던 그런 당사자입니다. 경제적인 식견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건 제가 워낙 전문가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구청이나 서울시나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보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동의하세요? 여기요. 중성동 갑.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 국민권익위원장 대 경제 전문가. 소정숙 국장님. 다만 여기가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여부를 두고 꽤 시끄러웠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판세는 임 전 실장이 어쨌든 비명 행사 혹은 친문, 비명의 대표주자로서의 공백 혹은 공방 이런 것들이 더 관전 포인트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홍익표 의원이 원래 있던 지역구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서초 쪽에 출마하면서 그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 속에서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본인이 이제 졸업한 대학교가 또 저 지역구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일찍부터 거기를 아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역구 활동을 해왔죠. 그 속에서 이제 이른바 이재명 대표와의 갈등 이것이 생겼고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진통을 겪으면서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됐던 것이 임종석 전 실장이 만약에 그때 민주당을 탈당하는 어떤 선택을 했으면 아마 국면 자체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임종 실장이 그 선택을 당의 어떤 그것을 받아들이고 당에 잔류하기로 결정을 한 것 이것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큰 흐름을 하나 이제 정리해가는 그러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 거기에는 임 전 실장으로서는 아마 좀 긴 측면에서 내다보고 이른바 친문 세력의 미래까지 도모하는 측면에서 지금 당에 남아서 여기저기 지원 활동을 하는 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성동갑의 후보 구도가 전현희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경제 전문가와 전 권익위원장의 대결로 이렇게 이제 좁혀졌는데 이 예. 지역이 뭐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기는 했지만 또 그 전에 보면은 민주당 또 흐름이 강한 곳이고 그래서 저것도 좀 간단치 않은 여러 가지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지역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작을 서울 중성동갑 다녀왔다면 22대 총선 맞대결 매치업 가운데 가장 먼저 후보들이 결정된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무능하고 무지한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하고 그리고 견제해 나가서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저는 89년도에 건국대학교를 다녔습니다.土木工学과를 다녔습니다. 오신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정확히는 4년 전 총선 때는 현 오세훈 시장과 고민정 후보가 맞붙었던 광진을인데 이번에는 오신환 고민정 이 맞대결 구도입니다. 윤석 대변인님, 오신환 후보와 고민정 후보에 대한 저희 TV 토론도 저희 뉴스탑10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지만 재선 도전의 의미도 있고 특히 오세훈 시장과의 인연이 깊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은 인턴 매치 성격, 재대결이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오세훈 키즈라고 돼 있는데 퀴즈라기보다는 오브라더스 해서 오세훈 시장의 부시장, 오신환 이렇게 두 분을 연결 지을 수 있는데 예. 사실 저 지역이 13대 총선 소선거구제 이후로 단 한 번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이긴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오세훈 시장이 고민정 의원과 경쟁을 해서 2.6% 차이, 간발의 차이로 패한 지역이거든요. 예. 어느 정도 민주당의 아성이었던 이 지역을 좀 허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과 여러 가지 점을 공유하고 있는 오신환 전 의원이 고민정 의원과 지금 굉장히 좋은 경쟁 양상을 만들고 있다. 이번에는 저희가 많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예. 고민정 의원이 4년 의정활동 동안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몇몇 언론이 오세훈 퀴즈라고 해서 한번 저희 그래픽에 담아봤는데 퀴즈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오신환 후보가 오브라더스에서 일단 재대결 양상 아니냐. 광진을 짧게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제 다 외우실 겁니다. 이른바 이번 총선에 3대 벨트 하면 한강 벨트, 반도체 벨트, 그리고 낙동강 벨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반도체 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대학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역을 곳곳을 잘 모르는 부분들도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지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높은 것을 보면 사실은 제 싸움은 개인 대 조직의 싸움이다. 검사님들은 아무래도 과거 회기적이고 미래를 얼마나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검경 구도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고 바보야 문제는 처인 발전이다. 정말 그 추진력과 전문성으로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병 김영진 박문규, 수원정 김준혁 이수정 또 있죠? 화성을 공영훈 한정민 이준석, 화성병의 권칠성 최영근 신상철, 화성정의 전용기 유경준 이원욱 이준희. 특히 앞 화면을 좀 다시 만나볼까요? 수원이 소정숙장 이런 게 있잖아요. 아까 한동훈 위원장도 무려 8번을 갔다.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그러면 지난번에 5대0 특히 경기도가 유독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원병에서 반도체 펠트에서 조금이라도 분위기 반전을 꾀해야 경기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벨트가 더 관심사인 것 같거든요. 초반부터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수원을 뚫으려고 좀 전략적으로 저 지역을 좀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박문규 후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장관이 된 지 얼마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직해서 저곳에 이제 후보로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수정 후보 같은 경우도 일찍부터 저 지역에 이제 출마를 선언하면서 수원을 이른바 좀 국민의힘으로서는 공략의 포인트, 약한 고리로 보고 저 5개 선거구 중에 일부를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겠다.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60개 전체의 경기도 일부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어떤 활로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수원 쪽을 공략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른바 뒷심이 실리지 않은 거죠. 뒤로 가면서 뭐 큰 총선에서의 큰 흐름을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잡아가느냐의 문제, 또 대통령실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지역 자체에서의 개별 후보들이 활동하고 그 속에서의 어떤 인지도와 지역민들과의 유착 흐름을 이 좀 소통하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직접적인 이런 선거 활동 부분에서도 그렇게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뒷심이 실리지 않으면서 애초에 굉장히 강하게 기대를 하고 노렸던 이 수원 이 벨트, 수원을 중심으로 한 이 반도체 벨트에서의 어떤 활로를 국민의힘이 막판까지 잘 뚫지 못한 것, 이런 부분들이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를 공략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좀 겪었던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그런데 지금 아까 뭐 한강벨트도 얘기하고 지금 반도체 벨트 얘기하지만 지난 21대 총선에 있잖아요. 3%포인트 내에서 승패가 갈린 지역구가 24곳입니다. 24곳이고 1000표 차이 이내에서 승패가 난 곳이 지난 총선의 경우에 보면 21대는 4곳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그 전에 본다면 13곳이었고 19대 때는 11곳이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수도권이 19대 때 9곳, 20대 때 7곳 이렇게 달했거든요. 그래서 이 뭐 작은 표차, 박빙 지역 속에서의 그것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기 남았습니다. 낙동강 벨트. 경남, 부산, 울산, 부울경, 낙동강,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그 화면 현장 목소리, 후보들 목소리도 듣고 올까요? 서울로 떠났다가 서울서 30몇 년을 있다가 부산 내려와서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 됐다가 부산에 뭘 알겠어요. 문재인 정권 5년 해결을 못한 채 말로만 멋습니다 하는 분과는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병수 의원이 북구에 왜 오셨는지 잘 모릅니다. 일하러 오셨다면 부산 진구에는 할 일이 없습니까? 이제 경험이나 경륜문에서 제가 앞서고 또 일할 줄 압니다. 제가 누가 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낙동강 벨트를 반드시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적생활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힘이 미워도 꼭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낙동강 벨트, 그러니까 앞서 반도체 벨트는 국민의힘이 도전자 입장이라면 민주당이 물론 뭐 지난번 총선에서 PK 지역, 부산 경남에서 뭐 전재수 의원 등등 의석들을 어느 정도 제법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여기 PK 지역에 좀 더 도전자 입장에서 민주당이 치고 나간다면 이번 총선 전반적인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선 총선에서 가장 눈여겨봤던 게 PK입니다. 낙동강 벨트가 무너지면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좀 실마리가 보였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부산 북구 가면 전재수 의원이 어렵사리 계속 지켜오던 지역인데 부산에서 부산 4상 나왔고요. 부산 4상 같은 경우는 장재현 의원이요. 그 포스트를 45대 하면서 본인의 조직세를 보여줬던 아무나 민주당의 후보가 가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지역이었는데 거기 붙어서 경합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더욱 주목되는 건 해운대 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아낀다고 했던 주진우 비서관이 갔는데 해운대 갑에서요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연재 같은 경우는 진보 정당의 후보가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진짜 못 쓰는지 아닌지 또 열어봐야 됩니다. 마지막 이 선거 여론조사 하기 전에 주진우 후보가 아예 해운대 갑은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뭐 막대기만 꽂아놔도 되는 곳으로 여기는 보수 텃밭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짐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조짐과 제가 이제 비교적 하는 이유가 특히 선거 당일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끊을 수도 없고. 다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뭐 아예 예전처럼 해운대갑이 떼어놓은 당상은 아니다 이 말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이 거기를 오랫동안 지켜왔는데 장재현 의원도 안 움직이고 하태경 의원도 움직이지 않고 낙동강에서 지원 사격이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는 거의 위축돼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지난 21대 총선보다 부산에서 22대에는 민주당의 약진에 반사적으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잃을 수 있다라는 예측들이 나와서 이 부산판도 낙동강 벨트의 이 느슨해진 어떤 이런 현상 자체가요 이번 총선의 전체적인 의석수에 대한 어떤 낮은 결과치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국민의힘 중진들은 이른바 험지 출마 혹은 뭐 전략 공천을 받아서 김해을 양산도 갔는데 아까 서영주 대변인 말처럼 결국은 해운대, 수영. 국민의힘에게는 비교적 안정권이라고 했던 곳도 흔들린다. 이게 국민의힘 내부 판단도 공이 있다면 해운대와 수영, 특히 단일화 이슈가 있는 수영 같은 경우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수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천을 취소를 하고 다른 후보를 내세우는 바람에 예. 지금 단일화 아닌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됐었죠. 결국 이제 좀 있으면 투표가 끝나는 상황인데 예. 아직도 사퇴 얘기는 안 들어오고 있고. 뭐 이제는 끝난 거죠. 끝난 뭐. 거죠. 예. 예, 끝난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이 저희가 원래 이기는 지역이라고 볼 때 민주당 후보가 결국 어부지리 격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역민들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냐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한쪽으로 몰아준다면 저희 후보에게 몰아준다면야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장해찬 후보가 그동안 후보로서 활동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결국 진행이 됐다. 바라지 않은 상황이 결국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수영 한 곳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옆지역구 남구 박재호, 박수영 의원 여기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선거들이 그래도 사실 이렇게 계속 고구마 줄기 엮듯이 옆지역구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특히 부산이 18개 지역구인데 한 선거구처럼 움직인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희에게는 좀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은 그래도 저희 쪽 후보들이 많이 힘을 냈고 또 지지층들이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결집하는 모습이 있어서 부산 선거 결과는 서영주 부대변인의 예상과는 달리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이제 뭐 1시간 반도 안 남았다고 두 분 이제 계속 예상 조금씩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부산 얘기, 낙동강 벨트 얘기까지 이른바 이번 총선의 핵심 지역구 격전지 3대 벨트, 한강 벨트, 반도체 벨트, 낙동강 벨트까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투표 마감까지 1시간 17분, 6분 정도 남았는데 각 당 대표들 지금도 SNS를 통해서 분주하게 투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도 좀 볼까요? 그 이재명 대표 보신 그대로 비상입니다. 투표율이 60% 초반에서 정체 상태다 라고 했습니다. 2시간 남았습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라고 바로 직전 이재명 대표도 투표 동러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올렸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도 다시 한번 오늘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10번 가까이 이 투표 동러 메시지를 올린 것 같은데 4시 30분 한동훈 올림해서 지금 전화기 들어주십시오. 호소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본투표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4년 전에 비해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각 당 모두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